실제로는 월북한 것이 아님에도 이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의해서 피격됐죠. 이 이대준 씨가 월북했다 라는 내용으로 이제 몰고 가서 이대준 씨를 자진 월북자로 둔갑시켰다라는 의혹입니다. 서울미디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국내외 뉴스를 살펴보고 이를 서울미디어의 시각으로 분석하는 뉴스 해설 코너를 새로이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뉴스로 지난 2020년에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사건인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9월 22일 밤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망 당시 47세였던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소속 이대준 씨가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어업지도 활동 중에 실종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실종 지점에서 북서쪽으로 38km 정도 떨어진 북방 한계선 이북 지역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이대준 씨는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자진 월북했다,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 하는 내용으로 판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 사건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졌고 또 재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박지원 당시 국가정보원장, 서훈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욱 당시 국방부 장관, 김홍희 당시 해양경찰청장을 기소했습니다. 검찰이 이들 피고인들을 기소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피고인들의 불법 지시로 국정원 등에 전파된 초기 첩보 보고서가 삭제됐다, 공문서를 삭제하고 조작했다, 이런 의혹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실제로는 월북한 것이 아님에도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의해서 피격됐죠. 이 이대준 씨가 월북했다 라는 내용으로 이제 몰고 가서 이대준 씨를 자진 월북자로 둔갑시켰다라는 의혹입니다. 결국에 이 검찰이 기소한 내용은 고위공직자인 피고인들이 국가의 존재의인 국민의 생명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그 과오를 숨기기 위해 공권력을 악용해 공전자 기록을 삭제한 뒤 피격된 후 소각된 국민을 월북자로 둔갑시켰다 한다는 내용으로 기소를 한 것이죠. 이 사건은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이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심리 중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5부 제 직위원 재판부에서 그 심리를 진행을 했는데요. 지난해 11월 5일 결심 공판을 하고 지난해 12월 26일 선고가 있었습니다. 그 선고 내용은 이런 겁니다.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판결한다는 겁니다. 결국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직위원 재판부의 결론이었는데요. 결국에는 이 무죄 판결의 근거를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직위원 재판부는요,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정원, 전산망에는 원 정보가 그대로 보존돼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에는 이 박지원이라든지 서욱 등 당시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이 이대준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작성한 이 공문서들의 파기에 관여하지 않았다, 또는 파기된 증거가 없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대준 씨를 월북으로 몰고 간 것과 관련해서도 이대준 씨가 월북했다라는 결론이나 방향을 정하고서 안보관계자 회의를 열었거나 그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한 정황을 찾기 어렵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요, 이대준 씨가 월북했다라는 근거로서 이 씨가 이 거액의 도박빚을 지고 있었고 이 때문에 도피한 것이다, 북한으로 도망간 것이다 하는 취지로 당시 문재인 정부는 단정적으로 사건을 파악해서 대국민 발표를 저지르는 만행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대준 씨를 살펴보면 도박빚이 있었던 거는 사실이지만 그 금액이 아주 크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문재인 정부는 북한군이 이대준 씨를 사살한 후에 그 시신을 불태웠는데 이를 북한군이 이대준 씨의 시신을 화장해줬다 이런 식으로 거짓 대국민 브리핑을 하는 만행도 저질렀습니다. 실제로는 이대준 씨의 시신을 완전히 불태워버려서 시신을 오욕한 것이었던 것이었거든요. 그러면 왜 이런 거짓 발표를 했을까 살펴보면 이제 사건이 9월 22일에 발생했는데 바로 그 사건 발생 직후 몇 시간 후인 9월 23일 새벽에 이 문재인이 당시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했고요. 이 기조연설에서 문재인은 종전을 선언하겠다 하는 자신의 뜻을 밝혔습니다. 당시 여러 정황들을 봤을 때 이 이대준 씨를 북한군이 사살했다 하는 사건이 알려지면 대국민 국민적인 이 여론도 악화될 것이고 국제 여론도 악화될 수 있고 한 것으로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이대준 씨의 사건을 자진 월북으로 몰고 가려는 유인이 상당히 있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이대준 씨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좀 더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 검찰도 현재 일부 무죄 혐의 난 거에 대해서 항소를 진행했기 때문에 관련해서 어떤 새로운 증거가 나올지는 좀 더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부 당시 문재인 정부의 상황에 있어서는 이 이대준 씨 사건을 은폐하고자 하는 그런 유인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가 없겠습니다. 이 실제 지기현 재판부의 판결이 합당한지에 관해서는 저희가 판결서를 입수하는 대로 분석해서 여러분께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바로 지기현 재판부라는 거죠. 여러분 지난 3월 기억하십니까? 지난 3월에 지기현 재판부는 구속됐던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라는 명령을 내리면서 저희 보수 진영, 보수 애국 시민들로부터 큰 지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서 이 피고인들 전원에게 무죄를 내리는 그런 하지만 이번 서해 피격 사건에서 피고인들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도 이 지기현 재판부인데요. 그래서 이 지기현 재판부의 성향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애국보수 시민들께서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 있어서 지기현 재판부가 공정한 판결을 해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윤석열 대통령 재판에서 지기현 재판부에 과연 그렇게 기대를 해도 좋을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내란 재판은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법리를 갖고서 다투는 재판이 아니라 정치 재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치 재판에서 제가 봤을 때는 그 법리를 다투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 지기현 재판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죄를 선고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는가, 또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을 때 어떤 불이익을 얻게 될 것인가 하는 점을 잘 분석해 보면 이번 윤석열 대통령 사건도 어느 정도 재판 결과를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결국에는 지기현 재판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을 때 과연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 수 있을 것인가, 지기현 재판장을 포함해서 그 재판부에 소속된 판사들이 이 땅에서 이 발을 붙이고 살 수 있을 것인가 생각을 하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 반면에 유죄를 선고했을 때 지기현 재판부에 소속된 판사들이 앞으로 판사 퇴직할 때까지 10년이든 20년이 됐든 그 커리어가 승승장구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지기현 재판부에 남겨진
선택지가 단 하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결국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것이겠죠. 결국에 이 사건, 윤석열 대통령 사건은 정치 재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정치 재판에서 그 판결함에 있어서 동원되는 법리는 그 법리를 동원하는 게 옳아서가 아니라 그 법리를 동원해서 어떤 정해진 결론을 정당화하는 데 이용이 된다는 것이죠. 앞서 헌법재판소는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루어진 국회 탄핵 소추와 관련해서 아마 인용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취지로 우리 애국시민 여러분께서 많이 기대를 하셨는데, 결국에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만장일치 탄핵 인용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조차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 사유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일까요?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 패배자고, 재판관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한 판결을 한다고 해서, 또는 결정을 한다고 해서 자신들이 얻을 이익이 없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이 아닐까 하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달 26일에 지기현 재판부가 선고한 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에 대한 무죄 선고는 어느 정도 이 윤석열 대통령 내란 사건에 있어서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좀 조심스럽게 합니다. 지기현 재판부에서 공명정대한 판결을 또 해줬으면 좋겠지만, 재판이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내용을 봤을 때 올해 1월까지는 반드시 재판을 마쳐야 한다는 어느 정도 그 시안에 지기현 재판부조차도 쫓기고 있다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달 26일 선고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네,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국내외에서 벌어지고 있는 주요 사건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